안녕하세요. 노인체육건강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박호경입니다. 오늘은 제1강 노인체육의 필요성과 지도사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령화 사회와 노인 건강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율은 저하가 되고 있고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상으로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대 수명이 많이 짧았기 때문에 일단 오래 사는 것 자체에 초점을 뒀습니다. 일단 오래 살면 그게 좋은 거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기대 수명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60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좀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을 약 40년간 지속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장수라는 게 좋은 일일까요? 오히려 불행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가 진정한 장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약 65세에서 7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나이를 들어갔을 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까지는 그래도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대수명은 현재 약 83세에서 84세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은 그런 건강과 관계없이 그냥 눈을 감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총 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럼 이 두 기간의 차이가 약 15년, 길게는 20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건강수명이 다 했어요. 이제 건강한 시간은 다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65세부터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럼 병원에 다녀요. 치료도 받고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년을 살다가 85세의 생을 마감한다면 과연 이게 건강하게 과연 이게 장수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 약 15년에서 20년이라는 이 큰 차이를 극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이 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운동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그 차이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건강 수명 자체를 83세, 84세까지 늘리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질환이 증가합니다. 만성질환 많이 들어봤겠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증상들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층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한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다 해당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일단 관절염이 있으면 이런 활동성이 떨어지겠죠. 활동성이 떨어지면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힘들고 친구를 만난다던가 지인을 만나는 이런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니까 또 기분도 별로 우울감이 생긴다던가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을 앓고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약도 꾸준히 챙겨 먹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이런 음식도 피해야 되고 저런 행동 피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활동 반경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삶의 질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통원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그만큼 의료비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개인적인 부담, 여기 개인의 부담은 내 스스로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자식들이 의료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굉장히 이것도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있는데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아프게 되면 또 다른 지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담이 증가를 하고요. 사회적 부담도 증가합니다. 이제 고령층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맞게 그런 복지 제도라던가 그런 시설들이 또 확충이 돼야겠죠. 그럼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그 국가 예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부담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프고 나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는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감소증입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감소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근감소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노화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일단 한국인의 식단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에요. 단백질 섭취가 그만큼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소화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영양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게 되고 그럼 근육 합성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합성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근육에 손상을 입히고 그 근육에 영양분이 들어가고 회복을 하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운동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근육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이 줄어듭니다. 근육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근력 자체도 같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근력이 줄어들면서 의자에서 일어서기 혹은 계단에서 오르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동작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가다 보면 계단 오르시다가 무릎 짚고 한번 쉬시는 어르신분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계단 난간을 잡고 힘겹게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고 힘겹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동작들이었는데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 이러한 기본적인 동작들 자체도 쉽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근력 감소로 인한 낙상. 이제 여기서 낙상은 앞으로도 계속 다음 강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사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노인 운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 단어가 바로 낙상인데요. 이제 크게 하체 근육.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인데 이 하체 근육이 약해져서 버티는 능력이 부족해지면 쉽게 넘어집니다.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쉽게 넘어져요. 넘어지게 되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이라든가 손목에 골절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다리 자체 발목, 다리, 뼈, 고관절 뼈에서 골절이 발생한다던가 이 근육이 뼈를 튼튼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근육이 약해지면서 뼈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넘어짐으로 쉽게 뼈가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상 자체가 위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넘어진다고 해서 뼈가 부러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낙상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 그리고 이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병상에서 오래 생활을 해야 되고 휠체어를 타야 되고 또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감소하고 이러한 악영향을 계속 끼치기 때문에 이 낙상 위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활동을 안 하니까 입맛이 없어집니다. 또 입맛이 없어지면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겠죠? 영양이 부족해져요. 또 먹는 게 없어지니까 에너지가 없죠? 그럼 기력이 저하돼요. 또 힘이 없으니까 또 그만큼 못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근육이 저하하는 등 끝없는 악순환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발달시킨다는 건 노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균형 능력 저하입니다. 아까 그 근력이 저하하면서 그냥 단순히 버티는 힘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이렇게 균형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쉽게 뭐 바닥에 있는 돌뿌리를 걸려서 넘어질 때 균형 능력이 좋으면 그 균형을 잘 잡을 거예요. 네, 균형 능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아주 작은 돌뿌리에도 살짝만 걸려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균형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또 큰 문제를, 낙상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정기관 기능 저하. 요거는 사실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전정기관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근력을 키워서 균형 능력을 올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움직임이 감소해요. 깁스를 할 수도 있고 입원을 해서 병상 위에서 몇 달을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운동량이 부족해지니까 근력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또 기력이 감소하고 또다시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절 문제입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노화가 아니어도 젊은 나이에도 일어납니다. 뭐 비만이라던가 잘못된 운동 방식 이런 걸로 인해서 관절이 말 그대로 빨리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관절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고 문제가 생기지만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되면 통증이 증가합니다. 아파요.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아파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아프니까 움직임이 감소를 하게 되죠. 움직이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또 근력이 감소합니다. 자꾸 나와요. 이 근력 감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근력 감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관절은 소모성 자원이지만 근육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관절이 닳아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관절 주변의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육을 얼마나 잘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퇴행성 관절염, 이 관절이 아무리 소모가 돼도 충분히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통해서 관절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심폐기능 저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심폐는 말 그대로 심장, 그리고 폐, 한 글자씩 땄죠. 그래서 심폐기능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저하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심장 기능이 저하게 되면 심장 질환, 뭐 심부전,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과 같은 다양한 심장 질환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 따로 유산소 운동,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폐 기능이 저하가 되면 호흡기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천식 등과 같은 폐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건망증이죠. 기억력이 감소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인지 능력의 저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이런 기억력이 감소한다던가 하는 인지 능력이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울증,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를 막아주시면 기억력 감소, 그리고 치매 등의 위험에서부터 조금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예방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러한 기억력의 감소 속도를 낮추고 예방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운동의 효과입니다. 운동이 왜 중요한지, 운동 그거 중요합니다. 단순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근력이 향상됩니다. 이 근력, 근육은 나 스스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을 해도 뭐 주사 맞아서 근육이 늘어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강도를 올려가면서 내 몸을 자극을 줘야지만 근육과 근력이 향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기능도 개선이 돼요. 심장도 근육이라고 했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장에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심장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하게 되면 심장을 많이 쓰니까 심장이 튼튼해져요. 그러면 심박수, 안정시의 심박수가 줄어듭니다. 안정시에서 심박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심장이 튼튼하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의 피를 내뿜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심장이 더 적게 뛰어도 충분한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운동이 큰 효과를 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력은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딱 오로지 하나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방법. 스스로 움직여서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체육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체육의 1차 목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왜냐하면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을 늘린다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근력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그 현 상태 유지만 하게 돼도 큰 문제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유지입니다. 유지를 해줘야지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방.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방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감소를 막아주면 큰 문제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향상, 두 번째는 기능 향상에 이제 목적을 둡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방이 됐으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기능을 향상시켜야겠죠. 그래서 근력을 증가시키고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유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세수를 하거나 뭐 머리를 감거나 할 때도 어깨 관절에서 유연성이 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잘 안 됩니다. 아니 뭐 저 높이 있는 거 뭔가 물건을 잡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유연성이 떨어지면 그런 동작들이 안 되니까 또 불편함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의 증가, 또 심폐기능의 향상. 심장과 폐가 튼튼하면 덜 지쳐요. 덜 피로해집니다. 왜냐면 그만큼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죠. 우리 몸 구석구석 운반시켜주면 그만큼 덜 지쳐요. 피로함이 덜합니다. 그래서 심폐기능 향상에 또 목적을 둬야 되고요. 이렇게 근력도 증가되고 심폐기능이 향상돼서 피로도가 줄어들면 활동량이 늘어나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어디 놀러 가고 친구 만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신적인 건강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량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오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사의 역할, 노인체육건강지도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안전관리자 역할입니다. 사실 노인은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쉽게 다칠 수가 있어요. 쉽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운동만 잘 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질환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어떠한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환의 위험한 요소가 될 만한 운동은 배제하고 좀 안전한 운동으로 좀 대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 사물 정리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낙상 사고에 대비해서
어딘가에 부딪힐 만한 물건들을 좀 옆으로 치워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주변을 관리하고 위험을 관리해주고 몸 상태를 체크해서 그런 문제, 사고를 예방해주고 이런 것들은 운동 지도사가 해줘야 돼요. 이거를 본인이 직접 인지하고 노인분들이 스스로 알고 그걸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사가 옆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맞춤 지도입니다. 맞춤 지도. 노인이라 그래서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관절염만 문제가 있어서 그냥 관절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폐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움직여서 숨이 차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증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에 맞게 그 프로그램이 다르게 적용돼야 됩니다. 관절이 안 좋은 사람한테 관절 운동을 시키면 안 되겠죠? 무거운 걸 못 드는데 혈압이 있어서 무거운 걸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막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시킨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저질환에 맞게 기저질환에 기반을 해서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력 차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도 체력은 제각각이에요. 누구는 10분만 걸어도 힘든 사람이 있고 누구는 1시간을 걸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을 걸어도 괜찮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10분만 걸어도 힘든 사람은 당연히 더 낮은 강도 10분에서 15분으로 시간을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낮은 강도로 올라가는 식으로 체력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프로그램이 획일화되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심리적 접근은 뭐냐? 노인분들은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운동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맞춤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컨디션 차이도 굉장히 커요. 어제 조금 무리하면 오늘 아침에는 힘들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회복되겠지만 노인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컨디션이 좋아서 활동을 막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그 피로도가 남아서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컨디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을 잘 고려를 해서 맞춤 운동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자입니다. 아까 말한 심리적 접근과 비슷한 말인데요. 이제 흥미를 유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한테 운동 좋으니까 하세요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좀 더 재밌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사실 하루 운동 열심히 하고 한 일주일 놀아버리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고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서 조금 지속할 수 있게 너무 어렵지 않고 간편하고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운동들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향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멘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분들은 스스로의 체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방해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회원들에게 연세가 많으신 80대, 90대의 노인분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실제로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일단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어요. 아,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다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가지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 형성과 신뢰입니다. 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라포,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신뢰를 줘야 돼요. 전문가라는 신뢰를 줘야 되고요.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신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고요. 단순히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제가 어디가 안 좋아서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줄 수 있고 자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만 우리 배우려는 사람도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믿고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지도사를 먼저 찾게끔 하는 그러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지도 전에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 확인.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기저질환이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동작들, 피해야 되는 운동들 이런 게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거는 위험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이런 거를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여부 체크. 당연히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인데 통증을 막 참아가면서 운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운동 강도를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 컨디션 확인. 계속 말씀드렸죠? 그날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컨디션을 확인해서 그 컨디션에 맞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동안 운동 잘해왔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매우 안 좋으면 거기에 맞게 운동을 쉰다던가 아니면 강도를 낮춰서 진행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동과 이제 목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일반 운동은 성과 흥미를 중심으로 해요. 막 체력을 기르고 그리고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런 게 목적이라면 이 노인 운동은 건강이 중심이에요. 아팠던 곳이 없어지고 신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그냥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그냥 건강해짐을 느끼는 정도, 이 정도가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강도는 당연히 고강도가 많아요. 퍼포먼스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강도가 많습니다. 근데 노인 운동은 저강도에서 중강도가 많아요. 건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급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강도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갑자기 고강도로 가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저강도에서부터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은 당연히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안정적인 접근. 갑자기 급격하게 어려운 운동을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쉬운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도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단순한 것을 반복 숙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강도 조절 실패.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지.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너무 강도를 세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획일적 프로그램. 그런 컨디션, 개인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설명 부족. 이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거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사는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운동하게 되면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도사는 운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지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의식도 필요해요. 안전, 그리고 무리 금지, 정직한 지도. 이게 단체 수업을 하다 보면 보여주기가 또 중요해요. 또 운동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막 어려운 강도, 어려운 동작을 막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에는 별로 운동 같지 않은 뭐 뒤꿈치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어도 실제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행해질 필요가 있고 누군가 뭔가 물어봤을 때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제가 다음에 알아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지 모르지만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얼버무려 버리면 거기서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정리하면 고령화 사회와 노인 건강의 현실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노인 건강의 문제 5가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가지 문제도 알아봤고, 이제 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